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8일 6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침을 확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 구조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연 2.2%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으니 노동 생산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빠듯한 예산 상황임에도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와 저출산 대책,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방 강화 등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 9천억 원씩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민주당이 나라에 어찌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입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 원을 쏟아넣자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 원이나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야 말았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 가스 요금을 대선 이전에는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대선 후에 국민에게 요금 폭탄 고지서를 보내게도 만들었습니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 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하여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기업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형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의에서는 3.5조 원, 3조 5천억 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이익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은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도 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점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민노총의 조직국장을 통해서 청와대 송전망 체계를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청와대 송전망 체계의 마비뿐만 아니라 화성과 평택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와 항만시설 등에 대한 비밀 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지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남북 평화쇼에 정신 팔리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노동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관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우리 통신망을 마비시키려 했던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의 아로 조직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대한민국을 파괴할 국리를 했던 김정은의 노림수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주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손 놓고 방치한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이제 진행되자 국민 바로 가까이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간첩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 당시에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버리고 국익을 버려버린 채 평화쇼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사실상 묵인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거에서 정권을 맡겨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